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문 전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 윤 후보는 협박의 뜻은 없었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 결코 성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선거 유세차를 탄 윤영석 후보가 한 유튜버와 마주치자 오른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며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집회하는 사람이야. 저기서 집회하는 사람이야.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시기야. 경남 양산갑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낮 1시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지나며 유세하던 중 나온 발언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막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사독재 정당 후회답습니다. 정치폭력 조직 100골 단원을 연상시킵니다. 윤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맞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들으라고 한 말은 결코 아니라며 협박의 뜻은 없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문 전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은 참으로 죽을 지경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결코 성역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양산 등 부산 경남을 돌며 선거 지원을 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오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부산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변성환 후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했던 그 꿈, 이번에 꼭 당선으로 이루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전 마지막 주말 서울 강남 3구를 집중 공략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 송파을 후보가 크 별 5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현진 후보는 어제 오후 배현진도 잡겠다고 이재명 완승놀이나 막판 강남 유세라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크기라는 반응 뒤에 별을 4개 그리고 괄호 안에 1개를 더 추가했는데 별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전과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배현진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둘만 합쳐도 전과 5번 별이 5개인 정당 부디 깨끗하게 씻어내 주십시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송파을 유세에서 정치인들은 경쟁을 시켜야 한다. 잘못하든 잘하든 언제나 오케이 하면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냐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하면 안 되는 것. 자,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이제 하루하고도 오늘까지 한 4시간 넘게 남았는데 자, 선거 막판에 하면 안 되는 것. 자, 앵커는 뭐가 생각납니까? 선거 막판이면 막말 같은 걸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말 있죠. 막말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자, 오늘 이슈가 된 거는 무박 2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준석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오늘이니까 오늘 0시부터 48시간 동안 무박 유세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계속 선거 운동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서 코멘트, 논평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무박 2일 48시간 연속 유세 돌입한 것은 자, 선거 막판에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바보 같은 자기학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곧바로 얼마 안 돼서 반박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당장 화성을 이준석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는 공영훈 민주당 후보 역시 어제였습니다. 자, 선거운동이 끝나는 날까지 48시간 무박 유세를 진행하겠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조금만 좀 찾아보면요. 같은 당 출신인 자 서산태안 충남의 조한기 후보, 또 분당을의 김병욱 후보, 또 부산의 정명희 후보 같은 이런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역시 다 무박 2일 48시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법 많네요. 자,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본인이 결과적으로 자기 당 학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그 논란의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삭제를 했습니까? 예. 네. 선거에선 말 한마디가 판세를 요동치게 만들곤 하죠. 그러다 보니 여야 모두에서 좀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거친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쪼대로 살 겁니다.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이 꼴아지 그대로 가다 나라 망하겠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지휘하는 사령탑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 꼽을 수 있는데요.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역대 선거 되돌아보면요. 선거 판세를 출렁이게 만든 건 말이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에선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망언을 쏟아냈고 장애 비하 논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다양하고요. 그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땐 이 발언이 수도권의 악재가 됐죠.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쪽에 갑니다. 격전지나 여론에 민감한 지역에선 승패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17대 총선은 대통령 탄핵 비판으로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정동영 의장의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는 발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레임덕 속에서 치러진 19대 총선 땐 민주통합당이 김용민 후보의 과거 발언들로 역풍을 맞았죠. 쓰고 엘리베이터 없애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청으로 오지 않지 않겠는가? 말 한마디가 선거판도 바꿔놓는다는 걸 잘 알기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는 저마다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정작 이재명 대표의 말들이 각종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의붓 아버지 같아. 매만 때리고 사랑은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를 반면교사 삼자고 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거친 발언 쏟아냈습니다. 정치는 내가 찾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이번 선거 야당은 무능한 정권 심판, 여당은 거대한 야당 심판하겠다며 상대를 악이라 규정하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죠. 국민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턱을 쳐들고 국민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한동훈 확실하게 심판해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배딸 대장 이재명 수호대 한편으로는 조국도 지키겠다고 나서는 국회의원이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소각시키자! 소각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뭐 묻은 개끼리 싸운다. 막말부터 심판해야 한다. 국민들은 또 뒷전이네. 이런 냉담한 반응 쏟아냈습니다. 말과 행동에 신중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자 당부했는데 국민의 눈높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